글로벌 비즈입니다. 폭스바겐이 프랑스에서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달 6일 배출가스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 등으로 폭스바겐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석금 1,000만 유로, 약 135억 원과 보상에 대비한 은행 공탁금으로 6천만 유로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폭스바겐은 공식 성명을 통해 프랑스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번 기소가 지난 2018년 독일과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각각 마무리된 재판을 재개하는 것과 같다며 동일한 사건을 중복으로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오염물질 배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오던 마틴 빈터콘 전 CEO는 사태를 조기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회사에 1,120만 유로, 약 15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고, 당시 사건에 연루된 경영진들을 포함해 총 2억 8,800만 유로, 약 3,9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이탈리아 페라리가 새로운 CEO를 영입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페라리는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고위 임원 출신인 베네데토 비냐를 새 CEO로 임명했는데요. CNBC는 전통 자동차 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반도체 전자 전문가를 영입하는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계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전기차로 이동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 페라리가 미래형 자동차 분야 진출을 본격화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페라리는 2025년 첫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전기차 시장 대응에 다소 늦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해당 법안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기업들에게 있어 서방과 중국 간 싸움에 휘말려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중국이 보복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에게는 서방의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미국에 보내는 신호라며 중국이 제재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기업들이 제재 이행과 관련한 손익을 가늠해야 하는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면 이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배달앱 도어대시가 일본에 진출합니다. 캐나다와 호주 진출에 이어서 아시아 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린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일본에서 식당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도시로 알려진 센다이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도어대시는 경쟁사와 달리 교외 지역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음식 배달 호황이 이어지면서 미국 음식 배달 시장 매출의 56%를 점유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어대시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는 우버이츠와 일본 최대 배달 서비스 업체인 데마에칸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도어대시의 상장과 호재덕을 톡톡히 보면서 지난해 일본 기업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